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RK9 뉴스입니다. 이번 주말 LA 지역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 조금 짜증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7일 일요일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돼서 주말 내내 일대 통행이 전면 차단됩니다. 또 LA 다운타운에서는 새해를 기념해서 마라톤 대회가 펼쳐져 도로가 폐쇄되고 타운 중심가인 윌셔와 크랜셔길에도 메트로 퍼플라인 지하철 공사가 재개돼 도로가 막힙니다. 미리 우회도로 확인하셔서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남북회담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남북이 드디어 마주 앉아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사흘간 뜸을 들이던 북한이 한국 측 고위급 회담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이수정 특파원이 전합니다. LA 시간 어제 오후 5시 16분쯤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을 통해 북한이 통지문을 전달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어제 우리 측이 밝힌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의 정상화 제안에 대해 북측이 호응해 나온 것을 환영하며 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어제 제의한 남북 당국 회담 개최와 관련된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LA 시간 어제 오후 4시 30분 첫 전화 통화까지만 해도 별다른 언급이 없던 북한이 1시간도 안 돼 팩스로 전화 통지문을 보내 우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지난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회담 수용까지 닷새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겁니다.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측이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자 바로 다음 날 북한은 판문점 연락 채널 복구로 화답했지만 회담 수용 여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가 발표되자 북한은 평창올림픽 등 남북 관계 개선을 논의하자는 제안에 남측이 호응했다며 회담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표단 구성 등 실무적인 부분으로 남북은 내일도 정상근무를 하며 팩스 등 문서 교환 방식으로 연락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2015년 차관급 협의 이후 2년여 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첫 남북 당국 간 회담입니다. 서울에서 RKTV 뉴스 이수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창 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지켜보면서 측면 지원을 하되 모든 제안에 한미가 공조에 대응하고 한국의 지나친 양보 시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한미 군사훈련 연기로 올림픽과 남북 대화를 측면 지원하고 나섰지만 김정은 정권의 핵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양보를 하면 강하게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일 개최되는 남북대화, 2월에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그 이후에 전개될 직무를 대화협상 국면 전환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째, 평창올림픽과 남북대화를 지켜보면서 측면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요청을 수용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3월에 열리는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올림픽의 안전하고도 성공적인 개최와 남북대화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정책은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미 관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남북대화는 평창올림픽 문제에 국한되거나 그 범위를 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지나친 양보를 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미 관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으로 한국이 남북대화에서 정치 군사적인 북한의 요구에 지나치게 양보한다면 강하게 제동을 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대표단이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때 한국 측에서 체류 비용을 지원할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지 벌써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되살리려 할 경우 대북 제재를 어기는 것으로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미 언론들이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의 오래된 전술인 한미 간 틈새 벌리기 이간을 저지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북한이 어떠한 제안을 해올 때는 물론 한국이 그의 대응 방안을 제시할 때에도 사전에 한미가 공동으로 검토해 조율한 후에 공통의 메시지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 한반도 해빙, 협상국면 전환 등에서는 매번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가 판도를 가르거나 일순간 뒤집어 놓는 와일드 카드로 작용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부터 논의하면서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어렵게 재개된 남북대화에서 이 문제만 논의하고 말 수는 없겠죠. 미국과 한국은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늦어도 패럴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북핵 문제의 실마리를 찾는 데 보다 진전되고 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10년 동안 180억 달러 배정을 맞교환하려고 시도하고 나서서 이민 빅딜이 주목됩니다. 국토안보부는 10년 동안 180억 달러를 투입해 현재 654마일에 달하는 국경 펜스나 장벽을 1000마일까지 증설 또는 교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민 빅딜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다카 해결을 위한 이민 빅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맞 교환하려는 국경장벽 증설 계획을 제시해 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장벽 증설 예산으로 10년간 180억 달러를 연방의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10년간 180억 달러를 투입해 2200마일에 달하는 미국 멕시코 국경 전체에 모두 장벽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구축되어 있는 654마일에서 1000마일까지 증설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0마일 정도를 증설하고 일부는 현재 구간에서 보수하되 30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2중 3중 펜스와 차량 차단벽, 국경도로, 첨단 장비나 순찰대원 증원 등으로 구간별 특색에 따라 국경 안전을 강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주로 30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을 건설해야 한다며 210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해와 그보다는 현실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티엔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해결책에 포함시킬 요구사항들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국경안전 강화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체인 이민과 추첨 영주권의 폐지도 공개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로 미뤄 국경안전 강화 예산 10년간 180억 달러를 얻어냈는데 총력전을 펼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신 다카 드리머들에게는 영주권과 3, 4년짜리 연장 가능한 워크퍼밋 그리고 시민권 등 3가지 옵션 중에서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닐슨 국토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장벽 예산 180억 달러를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면서도 즉각 일축한 게 아니라 다음 주부터 본격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6일과 7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을 갖고 다카 해결책을 포함한 새해 국정과제와 전략을 결정한 후에 9일 민주당에게 제시할 예정이어서 이민 빅딜의 1월 타결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김윤지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남가주 일대 수사관 배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가 펼치는 이민자 보호주 법안 생츄어리 스테이트 피난처법에 맞서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됩니다. 토마스 호만 아이스 국장대행은 정치인들이 커뮤니티 보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민국이 대신하겠다면서 캘리포니아주에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호만 국장대행은 캘리포니아주 내 수사관과 추방 요원들 추가 배치를 조만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비에라 베세라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주는 결코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는 전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 체류 주민 추방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연방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할 수 없고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와 같은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협조 요청에도 지역경찰이 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된 지 불과 나흘 만인 어제 연방법무부가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이미 판매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각 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에 연방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콜메모로 불리는 규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메모란 마리화나 판매와 소지, 재배를 합법화하는 주정부의 결정에 재량을 부여해 갱단 등 범죄와의 연계나 청소년 유해성이 없는 한 연방정부가 이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입니다. 세션스 장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새해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5개 다른 주에선 혼란이 야기될 걸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단속을 놓고 주정부와 연방기관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실제로 세션스 법무장관의 발표 후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지금은 20세기가 아닌 2018년이라면서 우리는 남들과 달리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부지사도 우리의 개혁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브 웨슨 LA 시의장 역시 워싱턴이 날뛰더라도 마리화나를 이성적으로 잘 규제하는 우리의 업무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의 콜 메모 폐기 방침으로 캘리포니아주 내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업소 수천 곳은 오픈 나흘 만에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